내 가슴을 부탁해 자유형입니다. 암 진단부터 이 치료 과정까지 그리고 이 치료가 끝난 후까지 이 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불안감, 두려움, 우울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까지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을 모시고 암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암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이 정신적 괴로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되게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암 환자분들이 이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암 환자의 한 20에서 한 40% 정도는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괴로움을 겪고요. 또 우울 불안증 같은 것도 암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중요한 것이 비단 이게 나만 괴로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관계 그리고 치료 자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 고통 또한 중요한 암 치료의 대상이라는 원칙이 만들어져서 미국에서는 이제 2004년부터 국립암 종합 네트워크라는 데서 이 디스트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와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 정신적 괴로움이 어떻게 따로 드러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건 사실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또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아니면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친다 이런 어떤 슬픔, 절망감이라든지 아니면 우울하다는 이런 감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이제 걱정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든다든지 너무 불안하다든지 이게 좀 너무 심해서 암 치료가 다가오면 굉장히 두려워지고 또 어떤 검사를 받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좀 심하면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신다든지 이런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제대로 이렇게 앉거나 누워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없게 안절부절 못한 증상들도 생기고 하고 또 흔한 것으로는 이제 수면, 식욕 같은 데 영향을 줘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이제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또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암을 진단받았을 때 이 큰 충격이랑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암이라고 하면 그냥 그 종류나 병기랑 관계없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죽음의 공포를 먼저 느끼십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내가 이 시기에 암에 걸렸지? 하면서 굉장히 원망과 분노도 한꺼번에 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는 참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이게 너무 크면은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든지 밥이 전혀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가만히 있지 못하신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을 가만히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드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낯선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 하나하나씩 받고 선생님을 알아나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내가 걸린 그 암의 특징, 그다음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또 주변에서 자꾸 연락을 하셔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거의 약간 정보의 홍수 같은 그런 느낌에 놓여 있는 수 있어서 이것 또한 또 이 시기에 좀 큰 부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어려움이 진짜 막상 나에게 닥쳤을 때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내가 힘들다.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이 힘든 줄도 모르거나 아니면 힘들면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세요. 예. 좀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어렵다면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좀 무섭고 슬프다고 조금 우셔도 좋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사실 이때는 잘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부분도 좀 진솔하게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점차 또 우리 마음 안에는 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또 역량들도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점점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치료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막상 이런 병에 걸리면 굉장히 그걸 좀 어떤 인과응보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좀 벌 혹은 실패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너무
많이 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게 걸려서 부당한 일로 좀 해석하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심리적인 적응 과정이 더 좀 힘들고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 거라서 뭐 스트레스 하나, 뭐 식사, 운동 부족, 내가 건강 관리 못한 거 한 가지로 원인을 꼽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어떤 에세이를 봤더니 이제 왜 암에 걸렸냐고 이제 환자분께서 물어봤더니 어떤 교수님께서 랜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편안해지셨다는 그런 글을 봤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사람들을 좀 놓지 마시라라는 말씀. 예,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병에 걸리면 뭔가 조금 얘기하기 어렵거나 조금 또 부끄럽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연락을 스스로도 사실 단절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적어도 믿고 좋아하고 나에게 좀 힘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는 용기 내셔서 좀 이야기하셔서 좀 지지를 받으시는 것도 좀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또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이 암을 치료받으면서 이 잠을 못 자거나 우울감이 또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또 조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암 치료는 좀 특징이 좀 장기간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항암, 방사선 등등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본격적인 치료기로 가면서 그 앞에 말씀드린 그런 건 조금 잦아드는데 이제 좀 잠을 못 자고 우울, 불안 이런 게 새로이 도리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우선은 그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이런 조치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 자체가 뭐 통증이나 구역감 등 이제 몸이 되게 아프고 불편해지는 그렇게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 건강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약제는 아예 직접 이게 부작용해 보면 불면이나 우울, 불안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내가 가진 변화를 좀 균형 있게 너무 심리적으로 또 해석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이때의 좀 특징은 뭐냐면 조금 이제 암 치료가 일상화가 되면서 내가 이제 직장을 이제 쉬게 된 거, 뭐 학업을 그만둔 거, 뭐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집에서 이제 병원에서 시간 많이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또 사회생활이 좀 축소되고 되니까 또 그 자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또 정신 건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막상 또 암 치료가 또 끝나고 나서 또 은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왠지 이게 건강을 좀 회복했는데 계속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할 네. 방법이 있을까요? 이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치료가 끝났어도 내 몸에 이제 달라진 변화, 그 다음에 일부 증상은 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피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암 환자분들이 한 거의 70% 정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면 피로를 겪는다고 그거 자체 때문에 이제 생활을 내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잘 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이 겪으신 그 수술이나 뭐 치료들의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통증이 좀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식사나 배변에 큰 변화가 온다든지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삼키거나 목소리를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좀 달라진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실은 적응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 몸의 변화 그리고 또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있었던 많은 변화, 뭐 가족 관계의 변화가 또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던 일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도 내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좀 멀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조금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조금 차츰차츰 이제 내가 맞춰 나갔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시면은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이제 나 혼자 안 될 것 같다. 아니 이건 주변 사람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내 마음이 더 이상 안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계속 아프다가 회복되다 이런 것처럼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신건강이 조금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다. 혹은 또한 지표가 생활을 잘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럴 정도 되거나 아니면 혹은 나는 괜찮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고 좀 우려를 표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조금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보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나 이제 진료까지 난 너무 부담스럽다, 의사까지 만나는 거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 보면 이제 진료 외에 암 환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기에 좀 참여를 하시거나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금 의논을 하시면 좀 또 간단한 상담,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진료가 필요하실 것 같다, 아니 우선 이렇게 해보시라는 좀 이야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과 암 환자 가족분들에게 혹시 요거는 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암 치료를 받다 보면 너무나 내 생활, 나 혹은 가족이나 이제 모든 중심이 암으로 쏠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암 치료, 건강.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암 치료를 받으려는 거, 내가 건강해지려는 게 결국에 내가 나로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때로는 내 주의와 관심을 삶 전체로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관점을 좀 가지시고 하시면 분명히 또 본인에게 맞는 좋은 길을 찾으셔서 또 차츰 회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암은 나의 삶에 이 잠깐 진짜 스쳐가는 그런 진짜 여정의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치료 과정에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거 꼭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혜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